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 일하는 국회. 우리 사회 법률을 만드는 입법기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싸움이 일어나는가 하면 회의를 앞두고는 다들 어디 가셨는지 텅텅 자리가 빈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생을 뒷받침해야 할 국회 활동은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시작 후 여야 국회의원 발의 법안 총 9,069건. 하지만 처리된 법안 건수는 1,400여 건에 불과한데요. 10건 중 8건은 계류 법안이 되고 만 겁니다. 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로 숨막히는 봄이 이어지자 정치권은 이구동성으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하지만 이미 발의된 관련 법안조차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오지만 지진 예방과 대응을 위해 발의된 법안 중 상당수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 사고가 터지면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잠자는 법안을 주목합니다. 노동의 경희대 법대 교수 진행. 김동완, 김광진 전 의원이 함께하는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그것까지 봐줘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니. 다른 형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법안 발의를 놓고 벌어지는 찬성과 반대의 치열한 논쟁.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잠자는 법안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노동일입니다. 여러분 국회 입법조사처라고 들어보셨죠? 국회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회 산하기관인데요.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고 합니다. 신기실의 출현 그리고 극심한 사회 변화로 인해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는 국회와 또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입법조사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입법조사처가 국회의 조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면 앞으로 10년에는 입법정책을 선도하는 국회의 싱크탱크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얘기 나누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내셨죠? 김동완 전 의원 나오셨고요. 또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지내신 김광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았던 정세균 전 의장이 지난 5월 말 퇴임하면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죠. 어떤 논리나 설명으로도 국민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법안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데 대한 쓴소리 아니겠습니까? 뭐 올해 선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밖에서 보시니까 더 잘 보이실 텐데. 늘 국회가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게 하는 생각이 드는데 2018년 예산 집행 3개월 만인 3월에 정부가 이제 여당이 예산 편성,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여당과 그다음에 드루킹 대권 사건을 특검 도입하자고 하는 야당이 기싸움하면서 제가 볼 땐 국회가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여야가 서로 합리적인 정책을 놓고 공존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크게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라고 하는 일을 하고 정책이라고 하는 일을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지면 정책도 멈춰버리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20대 국회 같은 경우만 할지라도 당선되자마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또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이번 지방선거까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이 생기면서 정책도 다 멈춰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논의할 건 논의하는 대로 좀 진행을 하고 정치적 싸움은 정치적 싸움대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결국 그런 모든 것에 대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서도 정책적인 아젠다들도 다 상실되는 상황들도 초래했고 또 추경 예산도 정상적인 시기에 집행되지 못하면서 추경으로서의 의미가 또 상실되고 줄어드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정책적인 일들은 빨리빨리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뭐 정치 상황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정책, 즉 입법 활동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제가 네. 그 선배 정치인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80년대, 90년대 올 때에 여야가 그래도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던 건 민추협이라고 하는 네. 그 민주화의 운동을 함께했던 분들이 여야에 이렇게 나누어 분포를 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이 많았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저희들이 19대 때 들어가 보면 우리들끼리 서로 여든 야든 국회의원들 간에 서로 공감되어 있는 부분이 적은 그런 영역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네. 참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화에서 우리가 정치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이제 두 분께서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들어가시면 오늘 같은 이런 그 우리가 계속했던 이런 토론, 이런 소통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 사실 뭐 굉장히 법안 발의 건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평균 500건씩 이렇게 발의를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게 정말 필요하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발의만 되고 처리되지 못한 게 상당히 많아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강제적으로 앞으로 나가도 계속 처리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발의 건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네. 비판하실 때 많은 분들이 의원 평가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법안인데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내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단어 하나를 바꾸고 조사 하나를 바꾸는 법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런 법안들이 논쟁이 그렇게 길지 않으면 빨리빨리 정리해줘서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고 또 그때의 시기에 원하는 것으로 규정해주면 되는 것인데 그런 법안들은 잘 이슈화되지도 않고 네. 대부분은 여야 간에 참여한 논쟁이 있는 법안만을 중심으로 법안 소요가 열리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법안들은 항상 밀려있고 적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회의를 좀 자주 열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도 학생들한테 학생들 또 얘기를 하고 또 학생들 또 얘기할 때 저 문제를 풀 때 쉬운 문제부터 풀으라고 하잖아요. 예. 그 어려운 문제는 좀 뒤로 밀어놓고. 근데 우리 항상 이렇게 어려운 문제 하려고 걸려 있으면 그 문제가 걸려 있으면 다른 문제도 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한 대로 별 논쟁이 없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쉬운 법안도 처리가 안 되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광진 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네. 의정활동 평가를 의원 법안 발의 건수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국회가 선진 국회들보다는 훨씬 의원 발의 건수가 많지만 네.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우리 스스로도 파퓰리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안 소위 같은 데서 안건의 순번은 접수순으로 하게 되고 네. 그 접수순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실제 있는 의미 있는 안건들을 먼저 올려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법안들은 계속 밀려가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입법의 질이라든가 그런 실생활에 맞는 이런 그 방식으로 국회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지금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좀 바꿀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고 말입니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1년 법안 발의 건수가 평균 8,000건이라고요. 그런데 영국에서는 200여 건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활발한 입법 활동은 좋지만 이 법안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보다 더 좋은 사회 나가기 위한 그런 법안들인가 하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입법 전쟁 당시의 선택이라는 이런 프로에서도 바로 그런 법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폐기되거나 계류된 그런 법안 중에서 옥석을 좀 가려보자 이런 건데요. 자, 오늘 다룬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관이 마약류로 분류되는 대마오일과 양귀비 씨앗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상반기 대마오일의 경우 38건이 적발됐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의 대마오일은 대부분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대마 관련 치료제로 효과를 봤음에도 규제에 막혀 의료용 대마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와 그 가족들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달라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마의 약효를 100% 입증할 수 없고 시기상조라며 반대를 표하고 있는데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둘러싼 논란.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에서 그 쟁점을 짚어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오늘 주제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입니다. 대마 하면 여러분들이 좀 떠오르시는 게 있을 텐데요. 바로 마약류의 일종이죠. 그런데 지금 대마를 놓고서 의료용, 즉 치료용으로서는 대마를 합법화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법안도 발의가 됐고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쟁점이 무엇이고 또 여러분의 입장은, 두 분의 입장은 무엇인지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것을 네.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의료용 대마라고 말을 해도 대마의 합법화라고 하는 것만 네. 먼저 귀에 들어오기 때문에 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의료용 약물로서 지금 향정성 의약품들이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용 대마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위해서 이것을 원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네네. 아예 없는 거란 모를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합법화와 제도적인 범주 안으로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네네. 다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의료용이라는 얘기를 붙여도 의료용 대마 해도 뭐 되게 시청자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대마라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도 머리에 떠오르는 게 바로 있을 거죠. 그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김광진 의원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그 의료용 대마가 실질적인 효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대마가 중독성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아편이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는데 행정 역량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대마는 그것보다 훨씬 접근성이 쉽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부분에서 용인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통제 관리하기 어려워서 네. 국가의 이러한 국민 중독으로 인한 네. 문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업적인 이유 또 의료적인 이유로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네.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갖는 부작용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칫하면 그 물꼬를 터줘서 그렇죠. 예, 대마초가 정말 뭐 성하게 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네, 일도 신중하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입장, 신중하지만 반대하는 입장 이렇게 갈리시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렇게 정말 두 가지 생각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대마를 의료용으로 합법화하자 하는 법안이 발의된 게 있었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양지민 변호사가 설명하는 걸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민입니다. 내 아이를 그리고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약이 있는데 국내 법 때문에 그 약을 쓰지 못한다면 이 환자와 가족들은 어떨까요?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의료용 대마에 대해 허용해달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올 4월 국내에서도 환자와 환자 가족들로 중심이 된 한 단체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달라며 국회 앞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행법상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적정하게 취급 관리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현행 마약류 관리법상 마약류는 아편으로 만든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대마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행법 제4조 2항을 보시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서 소지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이렇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즉, 이 말을 쉽게 풀어보자면요. 이 현행법으로 인해 현재 아편, 모르핀, 코카인 등의 마약류가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합법화돼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진통제인 몰핀은 아편으로 만들고 의존성이 강한 약물인 프로포폴은 수면 내시경 마취에 쓰이고 있죠. 그런데 대마만 이 법에서 빠져 있어서 대마는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불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가 왜 최근 들어서 이 대마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걸까요? 바로 이 대마에서 치료 약제로 쓰이는 성분이 발견됐고 그 약제로 인해서 효능을 보고 있다는 환자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대마에서 추출해낸 CBD 성분, 즉 대마 오일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질환과 신경질환의 치료 약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CBD 성분이 경련을 억제시킨다는 얘긴데요. 지난해 WHO에서도 CBD 성분에 대해 긍정적인 발표를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세계 도핑기구도 CBD 성분을 금지 목록 국제표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아이는 몇 년 전 미국을 들썩이게 만든 뇌전증을 앓고 있는 샬롯이라는 환자인데요. 이 아이는 매일 수백 번씩 극심한 발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아무런 약도 소용이 없던 그때 대마 오일을 복용했고 샬롯은 발작이 줄어들고 또 치료에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대마 오일을 복용하고 싶은 환자들은 대부분 뇌전증 환자들입니다. 2012년 기준으로 국내 뇌전증 환자는 19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에 효과가 있는 대마 오일이 합법화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에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을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마 오일의 주 성분은 환각 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로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입니다.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신창현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이렇습니다.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각각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또는 대마로 해서 대마 역시 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의료용 대마 합법화와 관련된 법률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검토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식약처에서는 정부 입법으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제안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보고까지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을 내리지 못해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되고 말았는데요.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 다시 발의된 겁니다. 하지만 또다시 이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 통과와 실현을 위해 여전히 짚고 갈 부분이 많다는 게 현실인데요.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입법 전쟁 당신의 선택, 법안 브리핑의 양지민이었습니다. 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난 19대 때, 그러니까 두 분이 의정 활동을 하실 때 이게 정부가 입법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실 정부의 입법 발의와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의 무게의 차이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이것을 국회를 통해서 입법 발의를 하려고 하면 훨씬 더 진중한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입법 발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훨씬 더 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 의원의 입장에 따라서 혹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에서의 법안 발의가 아니라 정부가 지금 당장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 발의를 한 것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19대 국회가 끝나는 동안까지 통과되지 못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으로 다시 이제 재발의가 됐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그때 네. 정부의 입장과 지금 국회의원이 생각하는 생각들을 같이 좀 병합해서 필요하다면 빨리 좀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제 의원 발의가 아니고 의원 입 발의가 아니고 정부에서 발의했다는 것은 정부가 더 뭔가 좀 필요성이 있다 이런 걸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전문 연구기관에서도 효능에 대한 문제점은 있다라고 우리 한국 뇌졸중협회에서 그런 입장을 견해를 표한 거 보면 네. 저글쎄 볼 때는 정부 입법 발의할 때도 그런 이견이 정부 내에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아마 법안 심의하면서 국회의원들이 효능이 다 입증되지 못한 상태에서 네.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유통의 통로들을 통제하기 어려운데 이거를 도입을 서두른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 아니냐 네. 하는 것들이 국회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은 너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좀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19대 들어서 이제 입법 발의가 정부가 입법을 발의했었고 폐기가 됐는데 이번 20대 국회 들어와서는 또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이 좀 다시 발의를 했다는 거죠. 신 의원님께서 내셨던 법안에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도 마약류와 관련한 것들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아펜이라든가 뭐 코카인이라든가 이런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되고 있는데 네. 의료용으로는 다 진통제죠, 그러니까. 활용되고 또, 예. 있죠. 근데 가끔 뉴스에 그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의료용의 제품이 남용돼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용 외에 통제되지 않는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의 이 대마 합법화,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의 문제도 의료용으로 관리되는 것이 오남용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는 조금 달리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네네.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추출용으로 그 오일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우리가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잎담배처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전혀 제조 공정이나 활용 가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용 대마라는 것은 대마를 이용해서 이제 의료용 약품을 만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대마초 피운다는 식의 그런 이제 대마가 아닌 그렇습니다. 것이고 예. 대마를 이용해서 이제 특정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약품을 만든다는 건데 아까 우리 김광진 의원이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 사례를 들면은 네. 지인이 당진종합병원에서 이제 약물 관리를 하는데 네. 그분이 근자에 뇌신경쇠약으로 그만두셨어요. 네. 왜 그러셨냐면 이 마약에 관련된
기록과 그거에 대해서 확인 네. 이것이 매일매일 해서 기록을 해야죠. 예.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게 되면 네. 이게 또 이 보건소 당국에서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관리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대마 같은 경우는 그 유통 과정이 좀 더 리버럴하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이 유통 경로가 지금 저기 아편이라든가 이 몰핀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훨씬 유통 경로가 네. 그 상당히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 부분이 지금 조금 그 인식의 차이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것과 지금 사회에 통용되고 있는 대마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건의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마초를 구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만 그 대마초라고 하는 걸 구해서 의료용 대마로 다시 재가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약물로 생산하는 것과 지금 대마초가 유통되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분명히 이제 강조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요.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화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행정 편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내가 볼 때 김광길 의원이 좀 과하신 것 같은데요. 대마 오일의 중독성은 정말 없는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검증된 그 약 효능에 대한 검증이 확실하지는 않은 상태 아닙니까? 아직 학계도 이견이 있는 것이고 자칫하다가는 대마와 관련된 어떤 상업적 가치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사회를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만 이게 마약류이기 때문에 중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만 이게 지금처럼 비합법화를 계속 해버리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나 다른 불법적인 경로로 음지에서만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의학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죠. 지금 근데 아펜이나 몰핀이나 이런 것들도 의학적으로 활용하려면 진단서를 통해서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중독을 막을 수 있는 의학적 처분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정도의 약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약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의료용 대마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병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간질병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간질이라고 부르지만 이제 뇌전증이라고 알려진 거죠.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 고통을 참는 것보다는 이 약품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살아가는데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개별 가정에서 판단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의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판단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있는 것이고 기왕이면 의료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약물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지금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제 그런 특정한 질병을 가진 아이를 가진 어떤 부모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의료용 대마, 즉 대마 성분을 이용한 약품을 해외 직구하면서 그게 좀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속이 됐었고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보시고 일단 돌아오시죠. 지난해 6월 한 어머니는 택배 왔다는 말에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택배 기사가 아닌 검찰 수사관. 이 어머니의 혐의는 다름 아닌 마약 밀수였는데요. 검찰은 이 어머니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머니가 택배로 받으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대마 오일이었습니다. 대마 중 일부 성분인 칸나비디올, CBD를 함유한 오일로 뇌전증, 자폐증, 뇌졸중, 치매 등 뇌질환과 신경질환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건데요. 4살 난 뇌종양 아이를 키우는 엄마. 아이의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대마 오일이 효과가 있다는 외국 논문을 보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인천본부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이렇게 대마 오일을 반입한 혐의로 3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는데요. 모두 불법인지 알지만 아이를 살리기 위해 약을 구입한 부모들이었다고 합니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도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뇌전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달라는 청원글을 올렸는데요. 어머니의 글이 환자인 아이와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파하는 자식을 보며 불법인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했던 일. 과연 이들의 선택은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었을까요? 네, 들어보니까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특정한 질병을 가진 그 환자나 환자 가족 입장에서는 뭐 좋다는 거는 뭐든지 한번 써보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해외에서는 그런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약품을 팔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직구할 수 있어서 직구했는데 이 구속돼 버렸어요, 그죠? 예. 뭐 구속은 됐습니다만 집행유예로 이제 풀려났는데요. 네. 그때 판결문에 따르면 그 판사님도 부모가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법의 위반이긴 합니다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라고 하는 걸로 결정은 났었습니다. 언제까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이제는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상 이제 대마가 불법이니까 마약류로서 그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약품도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입법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고 입법을 그대로 두고 사법적으로 풀어나갈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 요 대마에 관련된 부분은 환자의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걸 입법적으로 풀어버리게 되면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의 두 개의 제도 축을 법집행위 제도의 축을 잘 지혜롭게 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이제 대마 의료용 대마의 합법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 마약류 관련한 법률에 이 의료용으로도 대마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대마를 추가하자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러 편 얘기하시지만 거기에 지금 마약류 관련한 법에 보면 대마보다 훨씬 더 성분이 강력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약류들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대마는 그건 안 되냐 이런 말씀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효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독이 약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사용하면 무엇이든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전 그런 측면에서 이 강력한 마약류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통제를 하고 있지만 의료용으로 허용하면서 대마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유통 과정이 투명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 이유는 좀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편이나 몰핀 혹은 코카인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연구 개발된 지가 꽤 오랜 기간이 지났고 이게 의학적으로 어떠한 성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진 지가 꽤 지났습니다, 시기가. 근데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해 보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된 것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상 결과로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 것이냐라고 하는 학술적인 결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도 뭐 이스라엘이나 중국이나 뭐 미국 전체 주중에 한 반 정도는 합법화가 되어 있는데 의료용 대마에 한정해서 일단은 이제 그곳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먼저 반영해서라도 활용하자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정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고 의학적으로 완전히 검증된 것이 아니니 그 기간의 시간을 조금 더 두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논쟁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대마를 우려하는 분들은 결국 대마가 가지고 있는 마약 성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해야 한다 이런 쪽에서는 결국 그 마약 성분이 또 특정한 질병에 어떤 치료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도 있다면서요. 여기서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CBD나 칸타비니올 이렇게 그 성분들을 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난치성 뇌전증, 우리가 간질이라고 주로 불리워지는 병과 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환자의 고통을 좀 많이 줄여주긴 하는데 부작용은 좀 적다라고 하는 이제 현재 그 임상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2015년에 미국의 NYU에서 그 종합간질센터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도 이게 간질 증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세계보건기구라고 하는 WHO의 예비 보고서에도 칸타비니올이 유해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광진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인디아나주 브루밍턴에서 그 2년간 공부를 할 때 밤에 가족들하고 나갔다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마약류에 중독돼 가지고
길거리에 드러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그거 찾아보기가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회를 용인해 나갈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사회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마약 청정국의 이 나라의 모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사회적 인프라를 어떤 상태를 우리는 원하는가라고 생각을 해야지, 미국이 그렇게 있고 선진국이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도 그걸 도입하자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근데 돼요. 이제 이게 여러 차이가 정상적으로 있지만, 취미나 여가를 위해서 피는 그 코카인과 마약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그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그 부분은요. 예. 이 유통 과정이 지금 아편이나 코카인을 해외 직구로 구입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네. 그렇잖아요. 네. 이 대만은 가능합니다. 대마 자체를 구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해외 직구할 예. 수 있는 것은 예. 대마 성분을 함유한, 그러니까 대마 오일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오일의 그 약품을 쓰인다는 효능이 거 아니겠어요? 아직 다 검증이 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요. 네네네.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연구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해외 직구로 유통이 가능한 그렇다는 물품이기 거죠. 때문에 네. 저는 이 유통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 사회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그럴 있기 수 때문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네. 이건 입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법적으로 풀어나가주는 게 더 좋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뭐 그것이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구입을 하더라도 그야말로 그거는 의료용으로 예. 환자를 위해서 구입했다면 네. 사법적으로 선처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럴 그런 수는 쪽으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법에 불법이라고 되어 개별 있는데 경제 선거권이? 사법부가 뭐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를 푼다 할지라도 네. 지금도 형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과 기록은 남게 불법은 되는 불법인 건데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코카인이나 이런 것들도 해외에서 구하려고만 먹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료용 코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진단서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해외 직구를 하지 않는 것일 뿐이지 필요하다면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꼭 필요하면 하겠죠. 그래서 좀 다른 측면인 것 같고 이 중독의 문제가 일반인 사회나 뭐 마약 청정국인 대한민국에 발생한다라고 하는 인식도 이게 입담배로서의 대마초를 계속 좀 인식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직구하는 과정에서 검증해 볼 수 있는 공적 기능이 지금 없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직구를 하는 거거든요. 진단서를 발행받아가지고 아니죠. 하면 직구라는 그거를 존재 자체가 필요 없는 의료용이라고 거죠. 네. 해서 구입을 하면 봐준다고 그랬을 때 그게 의료용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해 나갈 것이냐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네네. 의료용이라고 구입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네. 직구라고 하는 것은 진단서가 없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법이 예. 없으니까 지금 그렇게 그렇기 하는 때문에 것인데요. 유통이 우리나라에서 합법화가 되면 진단서는 국내 의료진이 발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마를 함유한 대마 성분을 함유한 약품을 합법화한다 하게 되면 다른 성분을 가진 모르핀이나 코카인이나 이런 것이 이제 의료용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편이 지금 의료용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병원 내에 있는 약사들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당연히 보고서고. 그렇게 돼야죠. 예. 그런데 네. 네. 이 대마라고 하는 것은 네. 그런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해외 직구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네네. 이걸 적발을 했을 때 이게 의료용이냐 예. 이게 자기의 취미용이냐 취미. 이렇게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니 부침입니다. 네, 바로 그거는 이제 좀 그게 지금 전혀 다른 말씀하시는- 문제인데요. 예. 예를 들면 지금도 내가 목숨이 달려 있다면 몰핀을 해외 직구로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의료용이라면 병원 진단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진단서를 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해외 직구를 하면 실장법 위반이기 때문에 감옥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용 대마라고 하는 것도 진단서 발행을 통해서 의료용으로 합법화된다라고 하면 병원에 처리가 가능한 것이고 이걸 병원에서 구할 수 진짜 진단서가 요한 거라면 병원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이겠죠. 바로 뭐 그래서. 구속이 네. 되는 것이죠. 이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김동완 의원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단 의료용 대마라도 합법화되면 그것이 결국 굉장히 부작용이 큰 쪽으로 물꼬가 트이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왜 일단. 그러냐면 예. 아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판매를 하는 공급자 국가도 그건 다 불법화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편을 판매하는 자도 그 소속 국가로부터 법적 처벌을 받기 때문에 네. 해외 직구가
불법에 불법을 낳는 거지만 네네. 대마를 지금 이제 합법화한 국가도 많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 국가로부터 해외 직구로 받아들이는 부분에 얼마든지 유통이 열려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편도 해외 직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과 대마를 해외 직구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유통 구조의 특성이 다르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우려를 많이 표시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문적인 분야고 또 의료 분야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 분야에서 특히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이제 뭐 합법 주장하는 분들은 효능 입증됐다 하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 더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쪽인데 근데 어쨌든 의학적으로는 논쟁이 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합법화하는 추세가 굉장히 그런 나라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예, 현재도 이스라엘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의 거의 반 이상의 주에서는 합법적으로 의료용 대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대마를 의료용으로 활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요소 외에 장기적인 부작용은 혹시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한 연구 결과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의료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효과성을 요구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긍정적으로 장점을 받아들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고 장기적인 연구 결과까지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예. 갖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 것이죠. 예.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그 효능을 입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통계적 그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그 실험 대상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잖아요. 100% 이것이 효과를 발휘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어떤 몇 퍼센트를 발휘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한 번의 연구를 몇 번의 연구를 가지고 그것이 효능이 크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연구들이 여러 세계적으로 레포트가 돼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전문적인 분야고 사실은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능이 확실히 검증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나 또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것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좀 그런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식약처는 그런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환자에게 치료용으로 이제 신청을 하면 우선 치료용으로 여기서 들여올 수 있도록 이제 허가를 하겠다, 허용을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부작용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어쨌든 이제 뭐 정말 그 환자나 일부 증상을 가진 일부 질병을 가진 환자나 가족들은 고통이 심하니까 어떻게 식약처에서는 그 법이 없더라도 그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환자에게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좀 생각하는 중이라는데 그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식약처는 제품에 대한 인증 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그 유통 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유통 관리는 결국은 의사들이 처방전을 가지고 하고 네. 그 약품의 유통은 약사들이 해야만이 국가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식약처라고 하는 조직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뭐 방법은 찾으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 의료용 대마와 비슷하게 좀 이슈가 된 사건 중에 하나가 소아 일형 당뇨라고 하는 그 병이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생기는 당뇨병인데요. 거의 1시간마다 당뇨의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학교에 가 있는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 자동으로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합법화가 되지 않고 병행 수입을 하는 회사가 없어서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해와서 사용을 한 적이 있는데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활용했다라고 하는 걸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뭐 국민청원도 생기고 식약처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가 있어서 개인이
이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바꾸고 또 사전 신고를 하면 신고의 방식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걸 식약처가 제도 개선을 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뭐 일단 가장 크게는 법 자체를 합법화시켜줘야 온당한 일이겠습니다만 그러지 않는 범주라면 식약처가 어떠한 기준점 안에 들어오는 환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의료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러한 치료적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보호자의 동의하에 뭐 특히 의사의 진단하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실무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이런 꼼수로만 이것을 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에 있어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광진 의원의 그 사례를 든 것이 조금 내가 지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일회용 소화 당뇨 체크 시스템은 사회적 부작용은 없습니다. 본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의료용 대마를 오일을 허용하고 안 하고 문제는 사회적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 하는 부분은 좀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대마 오일이라고 하는 의료용 대마가 그것도 반복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효능에 대해서 아직 검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너무 무조건 대마초랑 비슷한 느낌처럼 갈 거다라고 하는 인식 근데 김 의원님께서 대마초와 같은 효능은 아니다, 대마 오일이. 라고 지금 말씀을 전제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저 세계의학회나 우리 의학계에서 그게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이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주 정말 논쟁이 뜨거운데요.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시청자분들께서 오해하실까 봐 아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료용 대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치료제 약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제 그것을 이제 김광진 의원의 강조점은 그것을 꼭 필요한 환자가 있으니 뭐 쓰게 하자는 것이고 일단 뭐 김동완 의원의 말씀은 그렇게 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뜨거운 토론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내용을 좀 보시죠. 뭐 의료용에 한해서 합법화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실제 환자 가족이신 것 같아요, 그죠? 둘째 딸이 뇌전증 치료를 하고 있어요. 대마 오일을 복용하고 싶은데 부디 엄격한 진료에 의해서 처방전으로 복용이 가능하도록 개정 부탁드립니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또 부작용 우려하시는 목소리 있습니다. 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면 대마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 부작용 어떻게 감당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지금 뭐 우리 두 분 뜨거운 토론하시는 것처럼 비슷한 내용이죠.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특히 우리 그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마약류를 단속하니까 이런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향정신성으로 썼다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이제 스포츠 스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이걸 모방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부작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남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그 효능의 문제나 또는 그 유통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하되 제가 볼 땐 이렇게 그 환자들에게 기묘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보건당국이 좀 서둘러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하고 선진국 사례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 합법화를 했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국민들이 또 생각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대마나 향정성 의약품에 대한 그 관심이 다른 나라보다는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논쟁이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의료용으로 원하고 있는 환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할 만한 조치는 필요하다.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라고 하는 곳에서 관련한 논의들을 좀 빨리 서둘러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일부 환자나 환자 가족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합법화를 하든 하지 않든 국회에서 좀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이번을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금 이런 문제가 아까 우리 토론한 것처럼 의료용 대마 이렇게 하면 또 대마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가지니까 의원들께서 좀 또 논의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그런 지적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법으로든 아니면 행정 절차로든 이 문제에 대해서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꼭 그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뜨거운 토론 아주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입법전쟁 당신의 선택, 오늘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란 관련된 법안을 다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